네, 이번 영상은요, 200만 원대에 낙찰받아서 1000만 원에 매도할 뻔했던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합천군에 있는 토지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85만 원대였는데 50% 떨어져서 192만 8천 원까지 유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면적 정보를 한번 볼까요? 총 면적은 765제곱미터인데 이제 그 중에서 269제곱미터 정도 나왔던 물건이고요. 이제 소재지가 나오고 위치 및 부근 현황, 그리고 이용 현황, 부정형 완경사의 전으로 이용 중이네요. 기타 사항, 특이 사항은 딱히 없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 온비드의 단점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보거나 아니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직접 떼서 봐야 합니다. 공유자는 김씨 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공매 물건을 볼 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매 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입찰할 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또 농지,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유의사항에 딱히 아무런 글이 적혀 있지 않죠. 입찰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온비드 사이트의 또 단점은 사진을 정말 대충 찍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곳을 찍은 사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가셔가지고 두 눈으로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 땅이 나왔습니다. 네, 이쪽부터 경사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경남이다 보니까 직접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위성지도랑 로드뷰와 또 사진을 보고 입찰 여부를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김씨 집안 2명이 또 함께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 땅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했죠. 그래서 2018년 8월 9일 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 나름 짜릿한 차이로 215만 원에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55.76%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자마자 부동산 매매 의뢰서를 공유자 2분에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공매를 통해 경남 합천군에 있는 이 토지를 낙찰받아 등기 완료 예정입니다. 현 토지는 누구누구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또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매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하니 우편을 받으시는 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2018년 8월 30일 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이 그린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의뢰서 양식 별거 없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라든지 어떤 집을 낙찰받고 누군가에게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요 부동산 매매 의뢰서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분은 39년생이시고 한 분은 51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한테 순차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요 39년생이신 분은 아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통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혹시 제가 낙찰받은 땅을 사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살 생각이 있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겠지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 살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함께 경매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각자의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거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물 분할을 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똑같이 나눠서 너 크기만큼 떼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 51년생이신 공유자분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세요? 이 땅 필요하대요. 나중에 농사도 지을 거래요.
근데 이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땅을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유, 돈이 없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유자 두 분과는 협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낙찰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도로랑도 그래도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다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소유자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땅도 필요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요 5명에게 우편을 또 보냅니다. 어떤 우편이요? 아까 보냈듯이 부동산 매매 의뢰서를 보냅니다. 토지대장을 떼가지고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 의뢰서, 요 위에 있는 토지를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매도할 생각이 있다, 연락 좀 달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5명에게 보냈는데 2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기 전에 말이죠. 근데 2분이 뭐래요? 그 공유 지분이 해소되고 온전히 그 전체 지분을 매도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여기에 이 동네 이장님께서 직접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우편을 받았는데 살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자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쨌든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매도할 사람을 2명이나 확보를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낙찰 받으면은 공유자들 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의 주인들과도 협의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린 우편으로 한 명에게 보내는데 한 200원에서 4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 토지 주인들한테 다 한번 우편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2018년 9월 13일 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공유자 2분이 모두 우편을 받게 되죠. 소장을.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날 피고 누구누구가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이거는 2분 모두 한꺼번에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서로 먼 친척이기는 한데 소장을 받으니까 서로 힘을 합쳤더라고요. 답변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분이 모두 소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변론기일이란 게 잡힙니다. 2018년 11월 13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창 지원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선은 답변서 내용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렇게 답변서,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은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항상 쓰는 첫 번째로 쓰는 말입니다. 어쨌든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 이제 9장이나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답변서를 올리기에는 좀 제약이 있고요. 우선 핵심은 현물 분할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가장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남 합천까지 내려가 가지고 90평에다가 제가 어떤 농사를 짓겠어요. 공유자분들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공유자 2분은 현물 분할을 강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론기일 통지서 2018년 11월 13일 1시 50분에 법정 2호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죠. 근데 판사님이 어때요? 정말 완전히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다음 변론기일 때까지 서로 분할안을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근데 판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피고들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떼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어디를 떼어갈지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식적 경매로 넘겨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할안 협의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공유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잖아요. 예, 그분의 아드님이 자기도 8, 90대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 물려받으신 땅인데 절대 경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완강하셔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변론기일 때까지 이제 현물 분할안을 각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거창 지원이 얼마나 먼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집에서 5시간 4분 정도 걸립니다. KTX도 없어요.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산을 막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갔다가 정말 옆에 낭떠러지인데 운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깊은 산골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도 조용합니다. 법원도 정말 한가해요. 이곳 왔다 갔다 하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걸려버린 거예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조서 이제 저와 피고 대리인 아드님과 또 피고 이 해가지고 다른 공유자분 모두 다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뭐래요? 쌍방에게 현물 분할안을 제출할 것을 명. 그래서 이 판사님은 무조건 현물 분할하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은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떼어주라고 판사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파고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변론 기일이 2018년 12월 18일 한 달하고 5일 뒤에 잡혔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소를 취하합니다. 언제? 그 전날. 2차 변론 기일 전날 소를 취하해요. 왜요? 제가 이때 강연이 너무 많았어요.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떤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강연들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변론기를 갔다가 다음 날은 순천에 또 9시에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지방 강연이 있었고 도저히 거창 지원까지 갔다가 또 다음 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몸이 축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를 취하하고 나서도 제가 매매 거래서를 보냈었던 그리고 내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셨던 그 두 분한테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도대체 언제 팔 거냐고 하면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또 몇 개월 뒤에 또 연락이 오고 이 땅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신다는 분도 계신데 공유자분들은 현물 분할을 원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매도를 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를 취하하고 아직도 어떤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럼 너는 용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한번 제가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원칙주의자 판사 보직 이동 후에 다시 소 진행. 지금 보직 이동을 했을 겁니다. 판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사는 무조건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판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서로 원하는 방향 또 제가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형식적 경매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판사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바뀌었으니까 지금 다시 소를 제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머니까 그게 항상 걱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유자 1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아드님은 팔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긴 한데 현재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39년생이시잖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면 그동안의 땅값은 오를 테고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하면 협의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완료되면 다시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나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3번째는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현물 분할안 제시 후에
형식적 경매 진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형식적 경매 진행되고 있는 걸 내가 다시 낙찰받아서 인접 토지 주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 땅입니다. 예, 잘 개간이 돼 있죠? 뭐 심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네, 다른 데는 어때요? 푹 파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은 어때요? 높이가 다르죠? 여기부터 경사가 내려갑니다. 땅은 높고요. 이런 다리를 연결하지 않는 이상 출입은 쉽지 않겠죠? 나머지 공유자 두 분들은 제가 여기를 갖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내가 갖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내가 갖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작은 다리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지금 2년이나 흘렀는데 아직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곧 이제 움직일 예정입니다. 다시 움직여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토지를 꼭 1,000만 원에 아니면 시간이 2년이나 흘렀잖아요. 땅값이 더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토지로 이런 작은 경험들을 쌓다 보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들 이렇게 낙찰받고 협의하고 소송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프로세스는 1원짜리든 1,000억짜리든 똑같거든요. 경험 쌓으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